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난 2년간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시라면 탐 리라는 이름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펀스트랙 글로벌의 대표로 지난 2년 동안 마켓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맞추면서 유명해지신 분인데요. 올해 4월에 S&P 500이 많이 떨어져서 4,100이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리세션을 걱정하고 있을 때 CNBC에 나와서 2024년 말 정도 되면 S&P 500이 4,100에서 최소 5,700까지는 오를 거라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었습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탐 리의 말을 무시하고 비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4,100이었던 S&P 500이 지금 이미 5,700을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탐 리가 최근에 했던 인터뷰 중에 S&P 500이 올해 말까지 5,700보다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유와 소형주들 역시 더 오를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오일 가격이 어느 가격 이상이 되면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나눠주셔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분의 말씀이 지금까지는 많이 맞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분의 말만 듣고 매수 매도 결정을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처럼 변동이 심한 마켓에 함께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패트리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수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탐리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켓 크래쉬를 외치고 있던 시기에 S&P 500이 무려 1,500포인트 이상이나 오를 거라고 CNBC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신 분인데요. 마켓이 크게 떨어지고 있던 시기에 이런 예견을 공개적으로 발표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고 이 발표 이후에 욕도 많이 먹고 주식의 주자도 모른다고 댓글 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시면 탐리의 말대로 S&P 500이 5,700을 이미 넘어섰고 두 달밖에 남아있지 않은 2024년에 S&P 500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m, let me start with you. It was in April on this program that you said you thought the S&P 500 could close at 5,700, maybe even higher. Well, looky here. Look where it is today, right about 5,700. So the maybe higher part is still a part of your formula? You know, bull markets are supported by strong fundamentals, and this is a case where not only has the economy survived extremely high interest rates, but the Fed is beginning to cut rates, and we have a lot of cash on the sidelines. So I think for stocks to do pretty well the next 3 to 12 months, and that's why we think that we would be well beyond 5,700 before year end. 탐리의 말에 따르면 금리가 높았던 지난 2년간 마켓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았지만 다행히도 잘 버텨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그렇게 높았던 시기도 잘 버텨주었는데요. 높은 금리로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는 바람에 미 연준에서도 높았던 금리를 드디어 낮추기 시작을 했고 그동안 높았던 금리로 빚에 허덕이고 대출도 받기 어려워서 파산을 하거나 대대적인 해고를 감행했던 회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고 마켓의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좋아지면서 마켓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은 그동안 높았던 금리로 이자율이 높았던 국채나 하이힐 세이빙 어카운트에 파킹되었던 돈이 6 트릴리언이 넘었는데요.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 어마어마한 자본이 곧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여전히 S&P 500이 올해 말에 5,700을 훌쩍 넘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켓의 상승 트렌드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달 정도 기다려보면 탐리의 말이 맞는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S&P 500이 5,700을 훌쩍 넘을 거라는 전망 이외에도 미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전부터 소형주들이 올해 말까지 약 40% 이상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또 한 번 많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 생각에도 변함은 없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small caps, they're within a few percentage points of an all-time high, and Mark Newton, our head of technical strategy, thinks we are still in an up move for small caps that just started recently. But yes, it's been disappointing. I think it's been especially disappointing because China and small caps historically are fairly highly correlated, and so we are seeing risk-on appetite increasing in some places. But I think it's just a matter of time. I think part of this is
between now and the next month, which is around election day, there's a lot for investors to digest. It's including oil prices, and the VIX is elevated. I think these are things that are hard for someone to say today between now and early November, I want to be buying risk outright. So I think small caps still have good fundamentals. Earnings growth is accelerating. The median PE is 11 times. I think there's still the case to be made that small caps are starting a multi-year gain. It's just been very choppy. 자, 여기 보시듯이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기 이전부터 탐 리는 소형주들이 올해 말까지 40%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고, 심지어는 지난 몇 년간 진행이 되었던 소형주들의 하향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앞으로 몇 년간 소형주들이 꾸준히 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 호스트분의 말대로 소형주들이 탐 리의 말처럼 아직은 40% 이상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탐 리는 여전히 소형주들이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말하면서, 보통은 중국 주식과 소형주들 같은 경우 둘 다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함께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중국 주식들이 오르는 것에 비해 소형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로 한 달 후에 있을 대선과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의 빨간불이 들어와서 현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헤지 펀드들이 아직은 소형주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대선 이후에 마켓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큰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일 가격 역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분쟁으로 서서히 다시 오르고 있어서 마켓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의 불안함을 나타내는 지표인 빅스도 서서히 오르고 있어서 헤지 펀드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까지 소형주들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홀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지 펀드들이 아직은 소형주들의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재무 제표를 보면 소형주들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 탄탄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으며, 소형주들의 미디언 P 레이쇼가 1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더딜 수 있지만 소형주들이 여전히 크게 오르고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크게 오를 거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망 역시 시간이 지나봐야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격돌로 오일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과 리세션에 대한 fear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일 가격이 얼마나 올라야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탐리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rkets don't like uncertainty, and oil is spiking not because of demand, but because of like the risk of a disruption. And, oil can move up quite a lot before it actually triggers the level of burden that causes a recession. That number is probably closer to $200 today, but it would be no fun for any consumer to see oil at 120 and gas prices more than double. So it's something that I think would be very painful for consumers just to see oil surge, and even if it's temporary. 자, 방금 들으신 대로 탐리 역시 오일 가격이 오르는 것을 염려하고 있기는 한데요. 이 분의 말에 따르면 오일 가격이 200불은 되어야 마켓 크래시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가격이 120불 정도까지만 올라도 마켓에 상당히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면서, 지금은 오일 가격을 주시해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9.1까지 오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오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금리를 상당히 많이 올리면서 2022년 마켓에 큰 풀백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마켓도 서서히 회복을 했고, 심지어는 낮아진 인플레이션으로 미 연준이 드디어 높았던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서 마켓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르고 미 연준에서 금리 컷이 아니라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발표를 한다면 마켓은 다시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이클 베리가 2023년에 예언을 했던 두 번째 인플레이션의 상승 랠리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대선의 결과와 11월에 있을 FOMC 미팅 때 미 연준이 어떤 결정과 어떤 전망을 내놓는지에 따라서 마켓이 크게 반응을 하고 마켓의 향후 방향을 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오늘은 탐리의 마켓에 대한 전망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